파트타임 박상수. 남자들은 뭐랄까 시시해. 크기만 하고 시시하달까. 2번 그리고 3번 만에 난 알아버렸지. 남자를 알다니 넌 참 어른이구나. 난 너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주 넘어졌다. 금방 더러워졌지. 밴드를 한 통이나 다 써버렸는데도 계속 힐을 벗어야 했어. 그리고 또 신었지. 넌 날 부축해주지도 않고. 목을 너무 빨면 기절해버리더구나. 내가 가르쳐준 계단. 붉은 융단이 깔려 있었어. 그 위를 올라가는 남자의 엉덩이는. 제발 엉덩이 말고 다른 쪽이 보고 싶은데 난 끝까지 빨아야 했어. 골아버린 조갯살 냄새. 달리 할 일도 없고. 욕실에서는 몸을 씻으며 울었단다. 턱이 안 벌어져서 소리는 못 냈어. 정신이 열 빠지면 너 같은 건 금방 그렇게 돼. 난 싫은데 그런 냄새나는 이야기. 남자는 한 번 더 나를 안고 욕을 했어. 나를 껴안은 채 쓸데없이 욕을 했다고. 다시 껴안고 타오르면서 나한테도 욕을 시키고. 아무리 목을 빨아도 넌 아직 모르는구나. 땀이 나니까 괜찮아. 그렇게 같이 누워있으면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잖아. 땀이 나니까. 넌 나랑 마음이 통하니까 무죄. 종이 울리면 우리 아무데나 가버리자. 팔짱을 끼고 더 멀리 가자. 그래, 라면을 먹으러 가자. 이렇게 너의 투명한 살과 쌍꺼풀을 보고 있으면 더 가까이 안고 싶고 내게도 소중한 게 생겨서 지키고 싶은 게 생겨버렸다. 14장 화법 다양하게 하기. 네,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. 실 작품을 보기 전에 대화체 형식의 화법은 어떤 효과를 갖는가. 네, 이 대화체 형식을 취하면 그 화법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생각해 보면서 봐요. 네. 파트타임 박상수. 파트타임이래요. 파트타임. 이 파트타임 제목이 파트타임인데 딱히 파트타임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는 듯합니다. 어쩌면 직업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, 또 어쩌면 파트타임으로 어떤 다른 관계를 맺으면서 뭐라 그럴까요? 어떤 관계의 어떤 짧은 관계에 대한 어떤 관계의 가벼움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화자의 위치가 선명하지 않아서 어떤 너와 나의 관계가 아주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. 네, 시인이 그걸 노린 듯해요. 남자는 뭐랄까 시시해. 크기만 하고 시시하달까. 2번 그리고 3번 만에
난 알아버렸지 라고 합니다. 남자에 대해서 아주 이 화자, 첫 번째 화자는 어떤 그 남자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는 듯해요. 그래서 크기만 하고 이 좀 맞춤법 좀 봐요. 이 만이 명사 뒤에 쓰면 조사니까 보조사라고 하죠. 조사니까 이렇게 붙여 쓰고요. 크기만 하면서 이렇게 붙여 썼잖아요. 그런데 3번 또는 뭐 3일 만에, 6일 만에 이런 식으로 어떤 기간이나 어떤 횟수를 나타낼 때는 많이 의존 명사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띄었어야, 앞말과 띄었어야 돼요. 이렇게 3번 만에 알아버렸지. 이렇게 나라는 사람, 이 시점을 대화체 형식으로 쓰는데 그 시점을 나라는 어떤 그 1인칭 시점,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썼죠. 아무래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쓰면 어떤 듣는 사람, 청자와 직접 대면하게 돼서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죠. 네. 근데 또 여기 두 번째는 다른 나인 것 같아요. 이 첫 번째 1년을 A라는 화자라고 본다면 이 두 번째 나는 B라는 화자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1년에서는 청자였고 2년에서는 또 화자가 되죠. 이렇게 청자와 화자가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어요. 그래서 남자를 알다니 넌 참 어른이구나, 참된 어른이구나 이런 말이죠. 진짜 어른이구나 하고 이렇게. 난 널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주 넘어졌다. 금방 더러워졌지. 밴드를 한 통이나 다 써버렸는데도 계속 힐을 벗어야 했어. 그리고 또 신었지. 넌 날 부축해주지도 않고 라고 했네요. 이 너가 A라는 사람이 아니고 제3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 듯 하기도 해요. 얼핏 보면 A와 B가 서로를 향해서 너라고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여기 있는 너는 남자를 알다니 참 어른이구나 했지만 여기 또 이 너라는 사람이 제3자의 너인 것 같기도 하고 또 A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. 만약에 이게 여기 너가 A 첫 번째 1년에 나오는 나라는 사람을 가리킨다면 아무래도 짝사랑하고 있는 듯해요. 짝사랑. 널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. 짝사랑하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보지도 못하고 금방 더러워졌다 이 말은 금방 더러워지고 밴드를 한 통이나 다 써버렸는데도 계속 힐을 벗어야 했다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이 화자, 이 두 번째 화자 B는 화자 A를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어떤 그 마치 맞지 않는 신발처럼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려고 할 때 생기는 상처처럼 그런 신발처럼 자꾸 상처만 받은 듯 합니다. 그래서 그래도 또 신어요. 포기하지 않고. 또 신었지. 넌 날 부축해주지도 않고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짝사랑하는 것조차 모르는 듯 해요. 상대방은. 목을 너무 빨면 기절해버리더구나. 뭔가 또 A라는 화자 같죠. A라는 화자 같은데 목을 너무 빨면 기절해버리구나. 그래서 A는 B에게 어떤 그 남자에 대해서 뭔가 한 수 가르쳐주는 듯한 그런 대화 같아요. 그러니까 B라는 화자가 또 다시 말을 합니다. 네가 가르쳐준 계단, 그 계단에 붉은 용단이 깔려 있었어. 그 위로 올라가는 남자의 엉덩이는 제발 엉덩이 말고 다른 쪽이 보고 싶은데 라고 표현합니다. 글쎄요, 이 상당히 좀 선정적인 표현들이 많죠.
난 끝까지 빨아야 했어. 골아버린 조갯살 냄새. 달리 할 일도 없고 욕실에서는 몸을 씻으며 울었단다. 턱이 안 벌어져서 소리는 못 냈어. 소리 없이 B라는 사람이 글쎄요, 이 B라는 사람은 남자를 끝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원하는 사랑을 한 것 같진 않아요. 네. 그런 표현을 한 듯 합니다. 그래서 소리 없이 욕실에서 울었다고요. 상처받고 온 거겠죠. 네. 정신이 얼빠지면 너 같은 건 금방 그렇게 돼. 다시 또 A라는 화자가 한마디 하는 것 같죠. 네. 너 같은 거는, 그러니까 어설프니까 남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너 같은 사람은 금방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또 B라는 화자가 난 싫은데 그런 냄새나는 이야기. 남자는 한 번 더 나를 안고 욕을 했어. 나를 껴안은 채 쓸데없이 욕을 했다고. 다시 껴안고 타오르면서 나한테도 욕을 시키고 아무리 목을 빨아도 뭐 기절도 안 했다는 소리 같죠. B라는 사람은 화자 B는 왠지 어떤 남자에 대해서 어떤 서툰 이해를 가지고 있는 듯하고 또 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약간 학대 어떤 세디스트 같은 그런 어떤 사랑을 강요받은 듯 합니다. 넌 아직 모르는구나. 땀이 나니까 괜찮아. 그렇게 같이 누워 있으면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잖아. 땀이 나니까. 또 A가 B에게 또 한 수 가르쳐 주는 듯한 분위기가 살아나요.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앞 연에서도 그렇고 너, 나 하는 게 딱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주 모호하게 표현됩니다. 지금 계속해서 넌 나랑 마음이 통하니까 무죄라고 했어요. 네, 마음이 통하니까 무죄라고 했는데 저 화자 B인 듯 하죠. 왠지.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대화를 하는 듯 하더니 이 부분에 와서 확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좀 독백조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. 나랑 마음이 통하니까 무죄. 독백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속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연극으로 치면 방백, 그러니까 A는 듣지 못하고 독자와 자기만 듣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연극으로 치면은 그런 방백에 해당하는 듯해요. 네. 종이 울리면 우리 아무데나 나가버리자. 팔짱을 끼고 더 멀리 가자라고 하는데 이때 종이 울린다는 것은 뭔가 신호가 오는 거죠. 이렇게 어떤 상황이 끝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어떤 상황이 다른 상황이 시작되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종이 울리면 우리 아무데나 나가버리자. 팔짱을 끼고 더 멀리 가자. 현재의 상황에서 자꾸 벗어나자고 하는 듯해요. 그런데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. 그래, 라면을 먹으러 가자. 이렇게 너의 투명한 살과 쌍꺼풀을 보고 있으면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내게도 소중한 게 생겨서 지키고 싶은 게 생겨버렸다. 왠지 B가 A는 그렇지 않은데 B가 왠지 좀 레즈비언인 듯해요. 그래서 아직 고백하지 않은 사랑을 B는 이렇게 방백으로 또는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이 시가 굉장히 좀 어떤 뭐랄까요, 맥락을 잡기가 좀 힘들어요. 이렇게 말이 자꾸 너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왔다 갔다 해서 아주 모호합니다.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본 게 있었죠.
대화체 형식의 화법은 어떤 효과를 갖는가? 그렇죠. 대화체를 한다는 것은 독자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B가 또 독자로 보이기도 하죠. 이게 A라는 사람이 독자에게 자꾸 어설픈 독자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듯 하기도 해요. 근데 그걸로 보기는 좀 힘들겠죠. 왜냐하면 마지막 연이 뭔가 방백으로 처리되면서 B의 생각이 좀 표현되고 있죠. 그래서 대화체 형식을 취하면 친근감을 가져오고 또 몰입성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네. 이런 시 한 번쯤 써보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왠지 오랫동안 그 모호한 지점에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상상, 그죠? 어떤 모호한 지점에 있는 우리의 상상을 표현한다는 것, 참 어려울 듯해요. 그래서 모호한 지점에 있는 상상을 모호하게 표현하고 또 어떤 그 행동의 주체가 모호할 때가 있죠. 이 사람이 주체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주체 같기도 하고 네, 그런 것들을 표현해 보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런 걸 자꾸 표현해 봐야 네, 좀 더 표현의 다양성을 좀 확보할 수가 있게 되죠. 네, 지금까지 박상수 시인의 파트타임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